자,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을 다룰 거고요.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 등속 원운동 다룰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등가 속도 운동에서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 등가 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왜 등가 속도 운동이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동을 하긴 하는데 일정한 빠르게 돕니다. 다시 말하면 속력이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속력 변화 없습니다. 속력 변화가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힘이 없거나,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니까 힘이 없거나, 혹은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일을 안 할 때. 다시 말하면 얘가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힘을 안 주고요. 위로 힘 주거나, 다시 말하면 힘 방향과 속도 방향이 수직일 때, 이럴 때 속도가 안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움직이는 방향이. 그래서 가속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꼭 힘이 필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일을 안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등속 원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이제 등속 원동에서의 구식 가속도를 분석하기 전에 잠깐 원동에서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등속 원동은 등속 운동인가? 근데 방금 말했지만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반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바꿔서 등가 속도 운동인가? 이건 맞나? 라고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등가 속도 운동이란 말은 여기에 질량만 곱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힘이 계속 작용해야 돼요. 근데 실제 원운동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운동하고요. 등힘 운동 이상한데. 아무튼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 할 때는 위로 힘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고 힘은 안 줘야 되니까. 그래서 힘 방향을 따지면 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힘 크기는 안 바뀌지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등힘 운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란 소리예요. 그냥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분석해 볼 건데 일단 원운동 할 때 알아야 될 몇 가지 물리량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 얘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에 오기 때문에 일종의 주기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움직인 거리를 따져보면 한 바퀴 동안 돌 때 이거 한 바퀴 슝 돌면 그때 움직인 거리는 원주가 될 거라서 2파이 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속도는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한 주기 동안 움직인 각도 방금 말했지만 2파이로 움직였고요. r 빼야죠. 각도를 물어봤으니까 2파이고 초당 움직인 각도도 시간당 각도를 물어봐야 되니까 주기로 나눠주면 이 값을 새롭게 각속도라고 정의를 내려요.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나중에 면접 가서 이거 W라고 읽지 마. 오메가라고 읽어야 돼. 있어 보이게.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건 약간의 수학적 트릭입니다. 결과만 알아도 돼요. 결과는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궤도 반지름 혹은 이제 R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답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그렇게. 근데 뭐 미적분을 조금 이제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하나의 예시다라고 이제 그때 수업 시간 한번 얘기는 해줬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속도가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이 속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평균 가속도를 그려보면 결국 여기서의 평균 가속도겠지, 가운데서. 그래서 이 평균을 따져줘야 되니까 지금 이 속도가 이 속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변화를 따지려면
V2에서 V1을 빼야겠지. 변화량 항상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벡터적으로 빼면 이렇게 해요. 크기는. 여기 각도는 여기 똑같이 나오고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거 크기를 구해야 돼요. 요 크기. 왜냐하면 우리는 델타 t 동안에 델타 속도 변화 이걸 해준 게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거가 얼마인지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잘라보면 이 각도가 2분의 세타라고 2분의 델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사인 값이고 2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니까 이렇게 이게 나올 거고요. 약간의 관계식 그 각속도는 시간당 각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위의 식을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좀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볼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극한에 관련된 사인과 x에 대한 관계를 이용하면 결국 식이 어떻게 결론이 내어지냐면 얘가 1이 돼요. 얘가 1이 되니까 답이 v 오메가가 되는데 v가 r 오메가라는 관계식 혹은 오메가가 r 분의 v다라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렇게도 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오메가를 구하거나 혹은 v를 구하거나 이렇게 두 개만 구하지 각각으로 구하지 동시에 구해서 하지 않아서 보통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을 아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에 무조건 나옵니다. 네, 이건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냐라는 건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운동은 특히 원운동은 원운동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구심력이 필요해요. 자,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했지만 구심력이란 힘은 없어요. 구심력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자꾸 이상한데 원운동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구심력이라는 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실 잡고 무슨 물체를 돌면 이 실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중력,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용처리에 의한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 자체의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하는 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볼게요. 인공위성 속도 물어봤거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도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운동해야 되니까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군지 살펴보면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중력은 얼마냐면 g r 제곱분의 이렇게 두 개의 질량을 곱한 값이죠. 근데 이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심력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질량, 이 조그만 인공위성의 질량 m 곱하기 얘의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자, 계산해주면 r 하나 없어지고 m 없어지고 그럼 v 제곱이 r분의 gm이구나. 매우 간단하게 인공위성의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v를 물어보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고요. 각속도를 물어보면 아까 위에서 이 관계식을 쭉 끄집어오면 오메가 값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운동 자체가 어렵지 않고 이 원운동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군지 이걸 살피는 거. 그래서 아까는 우주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건 이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해요. 이건 수업 시간에 직접 보여줬으니까 다들 한번 어떻게 이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반지름이 변하는지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가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쪽 방향으로 힘이 필요해요.
근데 마침 실에 묶여 있네요. 다시 말하면 장력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F는 ma, 얘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라고 했을 때 얘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원운동하니까. 다시 말하면 얘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저 물체에서는 장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볼게요. 이 받침새는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지금 중력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정말 그리면 이렇게 관이 있으면 얘가 이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왜냐면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은 빼고 할게요. 아주 이상적으로 얘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받침새는 아래로 이렇게 중력을 받을 거고요. 대신 얘는 위로 장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장력이 실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력과 이 장력은 같은 놈이에요. T가 결국 얼마냐면 mg. 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받침체에 작용한 힘은 위로 T가 있고 아래로 mg가 있어서 얘가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계식은 T는 mg니까 여기다가 mg 이렇게 쓴다면 이제 속도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v 제곱은 m분의 mg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v는 루트 m분의 mgr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v를 키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속도가 키우면 여기서 r도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진짜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된 문제 또 더 있다면 그때 한번 더 풀어볼게요.